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미국 긴급발표. 경제위기보다 더 큰 게 터졌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탄소세뿐만 아니라 자국의 AI와 반도체, 배터리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강화를 선포하며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한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모기지 금리가 7.1%까지 치솟으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다시 터지는 것 아니냐 하는 월가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동맹을 맺어도 유리할 것이 없는데 친중 국가는 엄격하게 대할 전망입니다. 이제 수출과 함께 소프트 파워, 해외 투자를 해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전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방금 긴급 발표. 경제위기보다 더 큰 게 터졌다. 정말 이제 미국의 탱크인데요. 지금 트럼프발 탱크입니다. 자, 세금 관세예요. 자, 이제 관세 때릴 것이고 첨단 산업에 대해서 가르마를 탈 것이고 보호무역을 펼칠 것이고, 자, 방위 이 부분. 지금 여기 박스에 있는 이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입니다. 이 박스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 나라가 바로 중국이기를 바랍니다. 미국 긴급발표. 경제위기보다 더 센 게 터졌다. 먼저 한국 경제에 덮친 3대 폭풍이 뭔 줄 아세요? 관세, 인플레이션, AI. 이거 정말 중요하겠죠. 일단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발 폭탄 3가지. 관세, 소비, 수출, 고용 핵심 지표가 아주 안 좋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내수도 안 좋고 수출도 안 좋고 성장률도 지금 1%나 유지할지. 관세 전쟁, 수출보다 소프트 파워, 해외 투자. 수출은 당연히 많이 해야죠. 수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수출해야 하는데 워낙 관세 때려버리고 하니까 이제 다각화 시켜야 돼요. 수출도 하면서 소프트 파워가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잖아요. 놀면 뭐합니까? 자, 물 들어올 때 노젓듯이 지금 엄청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파워는 대단해요. 그 한류, 그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자, 한국의 문화 모든 것, 경제, 관광, 문화, 이거를로 돈 벌 시대입니다. 여기에 해외 투자를 해야 돼요. 이제 국내에서 뭘 만지작거리고 끄적거리고 수출하고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정리하면 수출, 그 다음에 소프트 파워, 해외 투자, 이걸 강화해야 돼요. 탄소세, 한국, 철강, 자동차, 또 지금 탄소세 매기겠다고 지금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10에서 20%에다가 탄소세. 아마 이거 매길 거예요. 이제 세계적 흐름이라서. 첨단 산업, 제조업, AI가 핵심입니다. 이 AI, 큰 틀에서 AI가 뒤쳐져 버리면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그 나라는 다시는 못 일어나요. 제조업체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행히 AI에 지금 삼성이 조금 이제 밀려서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AI 반도체 이쪽이 약한 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해볼 만한 충분한 경쟁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뉴스에 나오잖아요. 중국이 자꾸 기술 인력을 빼가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빼가고, 제가 그래서 중국을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반공주의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아요. 비겁한 짓은 다 합니다. 비겁한 짓은. 옆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냥 딱 문을 막아버리고 지들만 배 터지게 먹고, 이 공산주의라는 게 정말 치졸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의 인력을 빼가가지고 기술, 반도체를 빼가가지고 자기 나라 것으로 만들 생각. 걸렸길래 망정이지. 하루에도 여러 건. 응? 우리나라 그 서해 바다 근처까지 와가지고 그냥 총 쏘면서, 응? 총을 쏘면서 고기 잡는 그런 그 썩어 빠질 빨갱이들이 어딨어요. 그거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요. 옛날에 문재인 때처럼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세게 대응해야 돼요. 죽여버릴 수 있으면 죽여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왜냐? 대한민국을 침탈한 거잖아요. 쥐들은 총 쏘는데 우리나라 경찰이 총을 못 쏜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건 중국에 대해서 반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중국만이 아닙니다. 제가 일본 좋아합니까? 자,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이렇게 들어야죠. 트럼프 불확실성, 정말 연구개발, 세제 혜택, 대폭 축소, 인플레, 관세 전쟁 맞불. 정말로 맞불 전쟁이 일어나면요 성장률이 급락할 거고 전 세계가 공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도 경고도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소프트 파워, 문화 플러스 기업 플러스 관광, 이거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자, 정치만 잘하면 돼요. 국가가 첨단 적극 지원을 해야 합니다. 첨단 산업에 대해서. 왜? 중국하고 너무 치열한 경쟁을 하니까. 관세, 인플레도 해결을 해줘야 돼요, 국가가. 자, 미국 집값 거품 커진다.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미국하고 그 OECD, 또 유럽 이런 나라들이 너무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 25년에 금리 인하까지 내려가면, 기준금리 내려가면 당연히 또 시중금리 내려가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25년에 폭등할까, 그게 좀 염려스러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겨울에 잠깐 주춤하다가 그럴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다행인 건, 자, 미국 모기지론인 연 7%. 정말 이율 세네요. 미국 모기지 금리 연 7%, 8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24년 6.1%가 현재 7.1%, 1포인트나 올랐어요. 오히려 기준금리는 계속 내려갔는데, 자, 기준금리 인하하고 역행하고 있죠. 집값 10년 국채 추정 9월 달에 3.6%인데 10년 국채가 지금 4.6으로 올라왔어요. 10년 국채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위기, 하락 신호. 자, 거품이 많고 또 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고, 건설비 보험료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2023년에서 25년, 사실상 24년까지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자, 역사상 지금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미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캐나다, 호주 다 그래요. 지금 유럽. 그래서 조심하자는 건데, 다행히 금리가 치고 가면서 조금 집값 상승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24년 판매 1995년 이후 최저. 근데 집값과 반대, 집값은 폭등을 하면서 판매량은 또 최저예요. 보통은 거래량이 적으면, 판매량이 적으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데 여기는 거꾸로 가요. 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판매량이 적은데 집값은 폭등하고 있어요. 세계, 캐나다 소득의 17배, 호주의 12배, 집값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이에요. 영국, 아일랜드 21년 이후에 25%나 더 뛰었어요. 21년이 우리나라는 꼭지였잖아요. 지방은 지금 엄청 떨어졌잖아요. 21년 기준으로. 그런데 영국, 아일랜드는 25%더 뛰었어요. 우리나라의 강남보다 더 뛰었다 이 말이에요. 자, 대부분 국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EU 전체하고 스페인, 포르투갈도 뛰고 있습니다. 자, 미국 주담대와 기준금리 세계 집값 추이를 보면 지금 6.1까지 주담대가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는 여기 보세요. 미국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 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주담대 금리는 올라간다. 근데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또 장담 못하지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결국은 따라 내려가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OECD 주택가격 보세요. 여기 미국하고 OECD. 와, 지금 여기가 2021년인데 미친 듯이 뛰고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써줬네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독일하고. 단 지금 21년이 꼭지 기준으로 강남만 지금 신고가예요. 서울하고 강남만.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서울이. 그리고 다른 나라들 여기 보세요. 뭐 리투아니아, 헝가리, 뭐 에스토니아 다, 뭐 아일랜드 다 있어요. 포르투갈, EU, 스페인 있는데 지금 어때요? 21년 기점으로 이게 21년입니다. 정말 많이 뛰었네요. 다 뛰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만 떨어진 거예요. 미국 동맹, 중국 탈출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미국을 동맹으로 하되 실리를 뽑아내고, 중국은 탈출을 하는 게 맞아요. 단 탈출하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서로 이제 맨투맨 형태로 건 바이 건으로 수출과 수입을 협력해야겠죠. 자동차 관세 장벽 넘을까 현대차, 기아 사활을 걸고 있어요. 우리가 친중의 이미지를 보이게 되면 트럼프는 아주 싫어할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합니다. 절대 친중 모션을 취하면 안 돼요.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믿을 것도 하나도 없는, 단 이런 말 하면 또 그런데 우리 조선족, 고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이런 분들 또는 탈북 북한인들 이런 분들한테는 잘해줘야 돼요. 불쌍한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우리 핏줄이 섞인 분들이에요. 제가 말한 이분들은 한국에서 어렵게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설령 국적이 어떻게 돼 있든지 간에 이분들한테는 좀 잘했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중국 우리나라 혈통이 아닌 그냥 중국 대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 관세 장벽 넘을까 현대차 기아차 사활 자동차 미국의 강력한 보호 조치 170만 대 판매 현대차 트럼프 취임식 때 100만 달러를 줬어요. 이건 일본도 줬죠. 회동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보조금 부정적이고 보조금도 지원 안 하고 자동차 20% 관세 때리겠다. 그 전기차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집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관세를 줄이면서 이익을 뜯어내야죠. 반도체 한국 산업시장 우리나라 상당히 앞으로 미래 전망이 괜찮다. 고평가다. 자, 반도체 로봇 시장도 우리나라가 아직 선도하고 있어요. 아직은 중국한테 그런 식으로 뺏기기만 안 하면 돼요. 사형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그 우리나라 핵심 기술을 갖다 이렇게 떠넘기는 놈들 사형. 아, 죄가 엄격해야 돼요. 중국은 조금만 하면 사형시키잖아요. 우리도 그래야죠. 그냥 벌금 좀 내게 하고 대충 살게 하니까 그 짓거리 하지. 아예 세게 때려야 합니다. AI 중국 기술 탈취 엄청 많이 했죠. 중국이 3단계로 나눠서 통제하고요. 자, 다만 반도체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인정했다는 건 다행이에요. 자, TSMC 미국서 첫 4나노 양산. 자, 우리나라도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 지금 너무 벌어졌는데 이거 겁낼 거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삼성이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국방. 자, 경제기술 반중 전선 적극 동참해서 탈중국 속도. 한국 머니머신이랑 국방비 지급. 미군 여러분들 머니머신 국가니까 엄청나게 국방비 때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희 미군 병사들 먹여 살리고 있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면 돼요. 어설프게 핵을 만들겠다 이러면 또 안 되고요. 충분히 그거는 일리가 있죠. 아, 지들이 공짜로 와서 삽니까? 한국 방산 미국과 적극 협력해서 공동 수출하면 된다 해서 그런 식으로 꼬셔야죠. 자, 우리나라는 또 미국이나 이쪽 서방 여기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무기 체제가.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 작년 재작년 세계 6위 7위 정말 대단합니다. 국방력 5위에 지금 무기가요 없어서 못 팔 정도의 우리나라는 대단합니다. 이제 무기도 신기원을 여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자꾸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프트 파워 엄청나고 소프트 파워는 종합 선물 세트예요. 반도체 자동차 아직도 건재하고 자동차는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래 자동차는 여기에다가 철강 조선은 한때 최고치이기 때문에 요즘 좀 힘들어서 그렇지. 방산까지 방산 넘보지도 못해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나라 방산 따라오지도 못합니다. 그 기술을. 자, 여기 보시면 미국 충격 발표 4년간 경제 비상사태 선언. 자, 트럼프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언 CNN 지금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요. 왜? 내가 보기에는 물론 본인의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한 것도 있지만 중국을 염두한 것 같기는 해요. 좀 트럼프가 중국을 확실하게 밟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 국가경제 비상사태 보편 관세를 때리겠다. IEFPA 이거 발동한다. 25% 상향해가지고. 그리고 법적 장치도 이미 끝났죠. 문제 없게끔 진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산 요동 달러화가 계속 올라가는데 다행히 최근 정치적 안정 때문에 이것도 안정될 것 같아요. 자산 급락 주유국 채권 암호 주가 계속 위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나마 불안전했다가 최근에 안정적으로 넘어섰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이제 매수하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금리나 둔화 경제 침체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지금 미국부터 스타트를 끊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관세 대 관세로 이렇게 맞짱을 뜨게 되면 물가가 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지고 독재 야망 트럼프는 또 이게 있어요. 독재 야망 경제 비상사태 선언 뭐 독재가 있든 어쨌든 간에 중국이 기술을 빼가고 중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조금 눌러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중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인 우리나라가 중국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세계의 보복. 자, 트럼프 관세 폭탄, 유럽도 긴장하죠. 모두가 패배할 것이다. 자, 예전에 우리 29년, 30년대에 세계 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이 관세 세게 때리니까 막 50%, 100% 때리니까 유럽에서 때려가지고 그래서 공황 터진 거예요. 기본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계 보복. 멕시코, 캐나다 보복. 자, 멕시코, 미 자동차, 철강, 농축산 관세 부과. 캐나다도 미 자동차, 원유, 식품 관세 부과. 미국 관세 부과. 미국은 모든 제품. 자, 물가 폭등할 우려가 크겠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 보복,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요. 미국 최대 70% 관세. 와, 엄청나네요. 불법 이민, 범죄 마약, 특히 기술 빼가고 있어요. 광물 수출 제한, 농산물 등 관세 보복. 잠깐, 여기 6번부터 다시 할게. 응? 들리고 있어? 네. 기침이 나와서 여기 6번 있지? 6번부터 다시 한다고. 그거 꼭 중간에 봐야 돼요. 6. 미국에 대한 세계 보복. 트럼프 관세 폭탄 예고에 유럽도 긴장. 모두가 패배할 것이다. 즉 세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복을 하겠죠. 자, 멕시코, 캐나다가 보복을 하고 중국도 보복을 하고 유럽도 보복을 하고. 예전에 1929년에 그때 세계 공황이 터졌었는데 30년대 공황 터졌던 이유는 미국이 막 50% 100% 관세 때리니까 맞받아친 거예요, 유럽이.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 경제 위기가 제일 커진 게 공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터진 거죠. 멕시코, 미 자동차, 철강, 농축산 관세 부과하겠다. 니들이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도 하겠다. 캐나다, 자, 미국이 자동차, 원유, 식품 관세 부과하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겠다. 너희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 농수산 이걸 갖다가 관세 때리는 거거든요. 미국 관세 부과. 미국 모든 제품이 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커요. 왜? 다른 나라에서 비싸게 때려버리니까. 비싸게 들어오면 당연히 미국이 가뜩이나 잡혀가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이제. 근데 그걸 각오하겠다 이거예요, 트럼프는. 중국 보복. 미국 최대 70% 관세 때리면 왜 그러냐? 불법 이민, 범죄 마약, 기술 유출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기술 유출을 해가려다 말았잖아요. 반도체의 핵심 기술을. 자, 광물 수출 제한, 농축산물 관세 보복을 하겠다. 우리도 광물 너희들 이거 아니면 못 만들잖아 하면서 중국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위안화 전략 평가 절하해가지고 자본 유출을 투자들을 막겠다고 했는데 결국 자충수 돼버렸어요. 유럽 보복. 유럽도 보복한답니다. 트럼프 유로존 위협, 세계 교역 침체가 확실해져요. 유럽하고 진짜 심한 싸움을 하게 되면 이거 아주 위험하게 되죠.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전쟁도 지금 끝나지도 않았어요. 위험도 확산되고. 유로존 경제 1% 성장. 30년대 공황이 올 수 있어요. 왜냐? 지금 유럽은 안 좋아, 분위기가. 물가도 비싸고 1%. 근데 지금 미국만 잘 나가요. 4%. 이게 뭡니까, 성장률이. 지금 미국은 국민소득이 7만 달러인데 개발도상국보다 더 뛰고 있어요. 오히려 중국을 앞서가고 있어. 미국 파산은 오직 자산 거품 하나로만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 미 사실상 파산, 비트코인 금의 투자. 미국이 파산한다면 거품 때문에 파산해요. 지금 여러분들 잘 봐봐요. 자산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미국 연방부채, 맨날 연방부채가 끝날 때쯤이면 미국 셧다운 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지금 그만큼 위험해요. 안전자산이 뛴다는 얘기는 미국이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거꾸로. 안전자산, 미국을 못 믿으니까 안전자산이 뛰는 거니까. 보세요. 자, 주식거품, 다우나스닥, 최고가 이거 붕괴되면요 얼마까지 떨어진다는 보장도 못해요. 채권, 미국 국채 막 계속 사들이는데 조심하세요. 부동산 거품, S&P 케이스 실러, 주택지수가 최고치예요. 미국 절대 집값이 비싼 건 아닌데 너무 많이 뛰었어요. 미국 연방부채
34조, 35조 뛰어넘었죠. 3달 만에 1조씩 올라가는 나라예요. 상업용 부동산 공실 생기고 지금 고점 대비 70% 폭락인데 여기서부터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지방은행 위기, 지금 골드만삭스 등 채권 계속 매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는 대형 은행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지방은행부터 쫙 중국처럼 조그마한 은행부터 쫙 번져나갈 가능성이 커요. 우리나라가 이금융권이 부도나듯이. 안전성 급등, 금, 비트코인, 원자재가 왜 뜁니까? 미국의 달러, 이게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요. 미국의 달러, 채권 이런 것들이. 자, 한국은행 금리 인하 기회를 놓쳤죠.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이라도 한국은행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회 상실했던 걸 잡았으면 좋겠어요. 기회 놓친 건 놓친 거고. 왜? 진작 금리 인하 했어야 돼요. 물론 이게 양면의 칼날입니다. 뭐 달러도 올라가고 뭐 반대쪽 면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당시만 놓고 봤을 때 미리 했더라면 좀 더 우리나라가 운신의 폭이 넓었었겠죠. 기업 붕괴,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너무 늦게 내주는 바람에 자영업, 중소기업, 대기업이 완전 망가져버린 거예요. 지금 망가진 수준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달러도 중요하고 집값 막는 것도 중요하고 대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이거라니까요. 기업이 붕괴되면, 자영업이 붕괴되면 금융위기 터지는 거예요. 은행 스스로 안 터집니다. 여기서부터 터지는 거 제 말 맞잖아요. 가게든 기업이든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한국 경제 수출, 내수 정말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어요. 수출도 비상이고 수출이 지금 너무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 무역수지 숫자 무섭게 줄었듯이. 자, 이번엔 내수 침체입니다. 소비가 안 돼요. 그러니 막 9일 연휴 휴식, 임시 공휴일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돈까지 주잖아요. 휴일만 있으면 안 된다. 돈 있어야 쓴다 해서 지자체에서 돈 주고 있잖아요. 저기 영광 같은 데는 뭐 100만 원씩 주고. 전국 불안, 환율 불안, 주식 투자 침체, 해외 위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자, 설 이후에 집값 상승과 하락 전망. 변함은 없습니다. 상승 70%, 하락은 30% 기준 노선이고 금리 인하, 화폐 가치 하락, 해외 집값 주가 상승 이러면서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주로 수도권, 아파트, 고가 이렇게 뛴다. 하락 이후에는 30%인데 원인이 뭐냐? 대출 규제, 경기 침체, 집값 거품. 그러면서도 역시 양극화입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상승 쪽이 좀 더 무게중심이 있어요. 자, 한국은행 총재가 쭉 미끄럼을 타고 있네요. 자, 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패권 전쟁과 관세 정책은 당장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수 있지만 중국과의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